네,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한 명이 오늘 새벽에 결국 숨졌습니다. 살인죄가 추가된 피의자 최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내일 결정되게 되는데요. 흉악범죄가 최근 연달아 일어나면서 강력 처벌에 관한 논의가 불붙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피해자 한 분이 결국 이제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제 외식을 하러 이제 길을 나갔다가 이 같은 일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변에 굉장히 좀 안타깝게 했는데 결국 이러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명 사망, 그 13명 부상이라고 하는 이른바 그 다중 살해의 전형적인 그 피해 상황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상당히 안타깝게도 이 60대 그 여성 같은 경우는 차량에 돌진해서 좀 뇌에 대한 심한 충격 때문에 뇌사 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모습이고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사건의 특징이 그 차량 돌진형 유럽에서 발생하는 테러의 외관과 상당히 흡사하다. 즉 차량이 하나의 그 무기처럼 생각을 해서 일반 생활을 하는 일상 평범한 생활을 하는 시민을 표적으로 해서 그대로 차량으로 사실을 밀어붙인 그런 이제 모습인 거죠. 즉 표적을 소위 소프트 타겟을 표적으로 해서 다량 살상의 수를 가장 확대하고 공포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이른바 다중 살해 플러스 차량형 돌진 테러의 그 모습이 농후하다. 외국에서 우리가 가끔 목격하는 이른바 총기 난사 사건 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이제 심리적 그 구조와 행위 양식은 상당히 그 유사한데요. 뭐 이것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정부와 국가의 대책과 대응 마련이 시급한 시점으로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이 피의자 최 씨 같은 경우는 현재 구속돼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살인 혐의가 추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일단 살인 미수 또는 살인 예비의 혐의를 받았던 것인데요. 왜냐하면 살해에 분명한 이제 그 고의가 있었지만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살인 뭐 미수의 혐의였다고 볼 수가 있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그 60세 여성이 그 사망을 해서 지금 살인 예비와 살인죄에 대한 법 조항으로 그 수사와 기소 등이 이루어지리라고 예상해 봅니다. 네, 살인죄가 추가가 됐고 신상정보 공개 여부는 내일 이제 밝혀진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가능성 보고 계시는지요? 네, 그 신상정보 공개의 법적 근거는 그 특강법 8조 2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한 4가지 조건에 충족이 되면 얼굴 등 신상 공개를 하는 것인데요. 그럼 4가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 첫 번째는 범죄 행위가 상당히 그 잔인하고 다중의 피해를 이제 내는 중대한 범죄. 뭐 그래서 몇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살인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화면에도 나오고 그래서 뭐 첫 번째 요건에 그 부합이 된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두 번째는 분명한 이제 그 증거 등이 있어서 그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이제 반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CCTV 또 기타 시민들이 찍은 영상 등에 보게 되면 뭐 분명한 공격 행위가 있었고 살해 행위가 있었고 또 그 구속이 그 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그 요건도 충족이 되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소위 그 공공의 그 이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실은 그 범죄 사건은 그 공적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이 당연히 이제 알아야 되는 그런 알 권리 또는 그 다른 여죄 수사 또는 추가 범죄 또는 범죄 예방의 그 원칙에 부합하는 이걸 세 번째 요건을 한다면 그 네 번째는 이제 이 당사자가 또는 주변인이 그 이를테면 청소년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 22세이기 때문에 그런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4가지 요건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다만 저는 조금 더 언급을 좀 하고 싶은 사항이 이와 같이 그 얼굴 신상 공개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복잡하고 인위적으로 가려주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다고 그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금 더 범죄에 대한 억지력이라든가 위화력이라든가 또 국민이 그 생각하는 무엇인가 피의자의 인권은 뭐 얼굴까지 가려주는 마스크,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모자, 말씀이시군요. 그죠? 대표적으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영국, 미국, 기타 다른 나라에서 뭐 예를 들면 CNN, BBC, 뭐 뉴욕 타임스 등에 우리처럼 모자와 마스크까지 제공해주면서 얼굴을 가려주는 그런 나라는 저는 이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번 사건을 하나의 뭐 계기가 된다고 한다면 형사사법 시스템의 전반적인 그 혁신과 개혁뿐만이 아니고 이런 그 얼굴 신상 공개 제도가 지금 이런 상태가 과연
적합한 것인지 오히려 그 국제 규범에 반하는 것은 아닌 것인지 범죄 사건은 공적 사건이기 때문에 네. 국민이 당연히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내용인지 이걸 알아야 되는 이런 식으로의 좀 적극적인 전환의 논의도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평가해 봅니다. 어쨌든 요약을 하게 되면 예. 이런 그 네 가지 그 조건에 우리 그 법조항에 맞추어서 네. 내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에서 네. 일정한 체크리스트 등에 의해서 회의를 합니다. 예. 근데 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상황상 또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요건에 충족이 되기 때문에 네. 내일 뭐 오후 2시에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아마 그 공개될 확률이 크지 않는가 예상해 봅니다.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뭐 여러 가지 나오는 어떤 정황들과 이야기들을 봤을 때 계획 범죄였던 것들이 좀 많이 추정이 되고 있잖아요. 뭐 전날에 그 범행 현장에 갔었다라는 여러 가지 뭐 또 증언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사전에 좀 막을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이게 쉽지는 않은 일인 거긴 하지만 어려운 일일 것인가 이거를 이렇게 할 수는 없었을까 뭐 이런 아쉬움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 뭐 개인 범죄 그 용의자 1인에 특정을 해서 네. 어떤 뭐 형사라든가 수사 당국 또는 뭐 정부기관이 사전에 감지를 해서 차단을 하는 것은 사실상은 이제 뭐 불가능하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예. 심지어 만약에 지금 어떤 뭐 용의자가 범죄 전력이 있는 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뭐 경찰 기관 등에서는 뭐 우범자 그 규칙에 의해서 뭐 정보 수집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법 조항이 아니고 법이 아니고 규칙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보 수집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상황인 것이죠. 네. 하물며 지금 전혀 전과 경력이 없는 네. 20세 그 초반의 청년에 대해서 사전에 탐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쵸. 다만 예. 지금 뭐 일부 언론에서 5일 전에 일정한 게시글과 네네. 어떤 뭐 사진 같은 것도 이렇게 올려놨었다라고 하는 것이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 사실 그 한 보름 전에 네. 그 신림역에서 역시 언론에서 얘기하는 묻지마 범죄, 사실상은 이제 무차별 범죄라고 얘기하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과 같은 이 상황에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지금 검문 검색이라든가 사이버 수사대에서 뭐 적극적인 네. 이러한 그 수사를 하고 이것에 대한 여러 네. 가지 억지적인 이 태도를 정부가 이제 취했던 것인데 네. 혹시 이제 그 중간에 네. 뭐 가상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어떤 뭐 네티즌의 그 제보라든가 등이 있었으면 압수수색이라든가 검문 검색을 이 사람 주변을 해서 했었으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한계고요. 결국 네. 이 개인 특정에 대한 사전에 범죄에 대한 억지는 어렵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어떤 제도가 있었으면 제도가 지금보다 좀 다른 제도가 있었으면 이것을 막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일단 그런 예. 얘기를 드립니다. 뭐 나중 이따가 또 질문에 답이 함께 있긴 하지만 말이죠.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방이 어렵다면 뭐 제도를 차치하고요. 예방 자체가 좀 어렵다면 그럼 처벌이라도 좀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형량이라던가 처벌을 강화하는 것과 예방이라는 게 어떻게 좀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가 그 예방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그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방에 대해서 정부와 국가가 관심이 있으면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예산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제가 그 뭐 수십 년 동안 이런 그 여러 가지 범죄 사건 등을 이렇게 공부하고 언론에 대응을 했을 때 이것을 중요한 국가의 정책 어젠다로 삼지 않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때 그냥 피하고 넘어가고 임시 방편적으로만 대응을 했기 때문에 예방에 대한 인프라 자체가 설정이 안 돼 있는 것. 이것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그 생각이 되고요. 예. 또 그 각 그 기관장들이나 정부 책임자들 입장에서도 예방을 해서 내가 실적을 냈다라고 하는 것은 입증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또 관심도 안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 정책의 중요한 어젠다로 격상을 시켜서 근본적인 문제의 그 사회제도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대폭적인 보완과 혁신 등이 바로 예방을 할 수 있는 이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처벌보다는 예방에 더 많은 관심과 예산에 대한 투자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묻지마 범죄가 과연 1년에 몇 건 생기는지 이와 같은 국가적 차원의 통계는 없습니다. 그만큼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이죠. 그런 그렇군요. 통계도 없는 상황에서 과연 무엇이 원인이었고 이것을 알 수는 없는 거죠.
제도를 만들기도 더 어려웠겠군요. 예, 아마 그런 탓에 그냥 묻지 말아라 이런 거. 라고 하는 뉘앙스로 묻지마 범죄라고 뭐 사회에서도 호칭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국가와 정부의 존립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안보와 치안에 대한 이제 유지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또 선진국에서는 이런 개인 신상에 대한 위협 이것도 사실은 인간 안보 그 차원에서 네. 예, 여러 기관이 네. 국정 운영 책임자가 관심을 갖고 다면적으로 그 접근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보게 되면 학교 폭력은 뭐 교육부, 그다음에 그 정신질환은 복지부, 예. 또 다중 시위는 뭐 경찰, 또 마약은 마약 수사반 예. 이렇게 분절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패러다임을 확 바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학교에서의 그 폭력, 네. 교사에 대한 폭력, 근데 그 교사에 대한 악성 민원, 또 그 운전 중에 발생하는 소위 말해서 보복 운전, 층간 소음에서 생각하는 보복 살인. 이것도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동일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소위 말해서 그 범죄 토양이 네. 확 바뀌었는데 접근하는 방식은 과거식으로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 종합적인 그 평가를 해보고요. 네. 어쨌든 지금 이 예방과 그 처벌 뭐 그런 면에서 예방 면에 더 많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예. 그러기에는 제가 지금 쭉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많은 시간과 많은 인력과 상당한 또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상당히 조금 편의 위주의 좀 쉬운 식의 그 접근이 바로 처벌 강화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일 발생한 이후에 예를 들면 처벌을 높이겠다. 지금 그 당정에서 나온 대표적인 지금 이 사안에 대한 대안책이 이른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처음 대안으로 내놓은 것 같습니다. 예.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니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범죄가 이미 다 생기고 나서 그 처벌에 무엇인가 강화를 하겠다고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 논의는 사실상 다른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그 우리나라가 그 사형제가 사실상 그 폐지된 네. 사실상 그 사형 폐지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형제에 대한 대체 형벌로서 그 가석방 없는 소위 그 종신형 제도가 논의되는 것은 좀 분명히 필요하죠. 네. 또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도 있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인권에 대한 그 침해의 그 그렇죠. 가능성은 또 있는 것이고 예, 예. 교화의 그 철학 자체가 그러면 그 개선 교화라고 하는 교정 철학은 이제 다 포기하는 것이냐의 문제부터 네. 그러면 교정 당국에 들어가는 그 비용과 교정 시설은 어떻게 그 마련해야 되느냐 이러한 심도 있는 논의는 분명히 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의 그 메시지는 쉽게 얘기하면 이거 아닙니까? 이만큼 엄중하게 처벌을 해서 왜냐하면 지금 그 무기형을 받고 있는 사람이 20년 지나게 되면 네. 감형이 돼서 그쵸. 사회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지금 보통 한 10건에서 1년에 15건 나오니까 아예 못 나오게 하겠다. 이것을 지금 대안으로 그 내놓았는데 이것의 전제는 이처럼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잠재적 묻지마 범죄자들이 겁을 먹어서 이런 네. 행위를 안 하겠지라고 하는 그 전제를 논리상은 깔고 있는 것인데 그렇죠. 이와 같은 이제 그 격정적 그 묻지마 범죄자들이 네. 소위 말해서 이와 같이 이제 그 흉기를 막 휘두르는 상황에서 네. 순간적으로 아 이게 지금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가 생겼네 해서 이걸 멈추겠습니까? 그렇죠. 거기까지 그렇죠. 생각을.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본다면 이제 인권 단체가 이제 주장을 해야 될 그 얘기인 것인데 예. 그래서 물론 이것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도 함께 물론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런데 그 논의의 그 초점이 제가 쭉 좀 설명한 것처럼 네. 너무 사후적인 것에 쉽게 할 수 있는 것에만 지금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냐. 국민이 바라는 것은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그렇죠. 우리 전체 커뮤니티, 지역사회가 안전하고 극장도 가고 쇼핑몰도 가고 역사도 가고 야구장도 가고 예? 뭐 콘서트도 가고 싶은데 이와 같은 이제 위험한 상황 자체를 어떻게 국가 정부가 좀 막아줄 수 있을지 이 대안을 지금 바라는 것이 아닌가 이런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토양이 바뀌었다라는 부분에 저도 좀 굉장히 좀 와닿았는데 실제로 이 어떤 신림동 사건, 이번에 서현역에서 있었던 사건을 두 가지를 묶어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낯선 표현이긴 했는데 선진국형 범죄다라고 분석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거고 어떤 맥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가요? 네, 뭐 선진국형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이 조금 뭐 어색하기는 합니다만, 예.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회 구조가 상당히 그 분화되면서 네. 사회 전체가 그
기대하는 일정한 목표가 있는데 네. 사실상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 부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개인마다. 그러면 그것에서 오는 일정한 뭐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름대로의 그 차별적 감정이 본인이 또 느껴질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 사회에서는 다 경제적인 성공을 원하는데 내가 지금 그 받는 월급은 뭐 100만 원, 150만 원에 불과한데 그러면 그 간극 자체에 무엇인가 불쾌 감정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럼 이 불쾌 감정이 상당히 다양한데 네. 이것을 이제 해소하는 방식으로서 결국은 범죄를 하게 되는 것이 지금 여러 형태의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극악스러운 무차별 범죄입니다. 주류에서 배제됐을 때 무엇인가 그것을 보완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 목표가 상실됐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범죄를 통해서 해소하고 희석시키려고 하는 하나의 처리 방식, 대응 방식으로서 네. 범죄가 발생한다. 그것이 유럽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외로운 늑대, 그 자생 테러의 그 모습들인 것이고요. 네. 또 그 미국 등에서 발생하는 그 총기 난사 사건 네. 등도 그것에 근거해서 즉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나도 그것에 대한 이제 응징을 하겠다. 또는 세상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뭐 그런 사람들은 범죄를 안 하는 거죠. 또 일부는 차라리 마약만 하거나 그냥 술만 먹거나 뭐 이러면서 세상을 그냥 즐기겠다. 또 이런 부류도 생기는 것이고요. 뭐 이런 틀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어떤 맥락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이를테면 경제가 오히려 어려웠을 때 보릿고개 뭐 이런 시대에 이런 강력 범죄는 없었죠. 왜냐하면 그때는 그래도 무엇인가 오늘 허리를 졸라매면 내일의 희망이 있다라고는 하나의 사회를 통할하는 규범력이 상당히 공고했다고는 할까요? 네. 근데 지금은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 또 사회 간의 그 갈등 등의 공고한 규범이 약화되어 있는 아노미적 현상이 있는 것이고요. 예. 더군다나 그 제도와 관련돼서는 경제 제도가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있고 장악하고 네. 있고 네. 정치 제도는 거기에 대해서 싸우는 모습만 보고 있고 예. 이런 상태에서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불쾌 감정만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네.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운전하다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차 안에 있는 뭐 흉기 등을 이용해서 공격행위를 하는가 하면 잠시 소리가 시끄럽다고 해서 흉기를 갖고 2층에 올라가서 살해를 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지금 바뀌어진 한국 사회의 그 토양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맞는 형사 정책과 형사 패러다임과 정책적인 대안이 있어야 된다. 지금의 그 선진국의 그 치안 대책은 경찰 혼자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범정부적으로 여러 정부기관이 함께 지자체와 중앙기관은 이제 물론이고 네. 교육기관과 이를테면 학교기관 뭐 이런 등등이 하는 이른바 네트워크 그 치안 또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이 치안 정책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네. 문제 해결적 치안 정책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선진국의 지금 그 방향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이번 그 사건에 있어서 하나의 중장기적 그 안전에 관한 더군다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네. 그런 방식으로서의 그 형사 정책이 필요한 시급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이 시각에는 이 강남 고속터미널에서 흉기 소동을 벌인 20대 남성에 대해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도 열리고 있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은 이 어떤 비슷한 범행을 예고한 글을 이제 작성한 작성자가 46명이 이제 검거됐다. 상당히 많은 수인데요. 지금 어쨌든 이런 어떤 예고 글들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당국의 대처는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가운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미성년자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미성년자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네, 좀 뭐 이렇게 나누어서 그 답변을 하면 일단은 지금 40여 건 이상의 네.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상당히 그 지금 치안이 불안하고 와해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이 그 40여 건의 또 상당수는 흥미 위주의 뭐 관심을 받기 위한 뭐 그런 사람들 또 상당수는 예를 들면 청소년들 네. 흥미로 재미로 하는 뭐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현역 구리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고속터미널에서 네. 네. 흉기를 들고 있었던 것은 실제 장난이 아니고 흉기 자체가 또
실제로 소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이 혼합되어 있는 이제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 살인 예비와 그 특수 협박에 그와 같은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네. 만약에 그 미성년자 그 같은 경우, 형사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형사 처벌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얘기하는 이제 촉법 소년, 소위 말해서 그것에 예. 따라서 보호 처분에 처해질 가능성이 이제 큰 것이죠. 네. 형사 미성년 예를 들면 15세, 16세라고 하더라도 뭐 이와 같은 그 상황에서는 보호 처분의 그 가능성이 크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네. 또 사실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단순히 내가 20명을 뭐 살해하겠다라고 네. 하는 것만으로 살인 예비죄를 정말 의뢰할 수 있는지는 법적으로 또 따져볼 문제입니다. 예. 왜냐하면 예비라고 하는 것은 준비 행위인데 이 준비 행위가 객관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총기를 건네주면서 사람을 살해하라. 그러면 총기라고 하는 구체적인 객관적인 것이 살해로 그렇군요.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만약에 흉기를 구입한 그런 사진과 함께 네. 이와 같이 협박을 했다고 한다면 그나마 살인 예비의 그 가능성에 처벌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히 나는 흥미 위주였다. 또 그런 준비물도 없고 그러면은 사실 뭐 협박죄, 살인 예비는 고소하고 뭐 협박죄의 의뢰 가능성도 상당히 좀 적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지금 상당히 그 흉흉한 일상생활이 방해가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경찰에서는 지금 뭐 특수 치안 활동을 네, 피는 네. 그와 같은 그 방법으로서 특공대원 네. 107명 그다음에 특수 그 장갑차 등을 네. 주요 지금 길목 거점에 그 배치를 해놓고 있는 그 상태인 것이고요. 네. 또 12,000명에 해당되는 그 경찰관들을 그 다중 이용 그 시설에 이렇게 그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 또 그 지금 사이버 수사대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적극적인 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요약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